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기회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은퇴를 맞이하는 사람들은요, 은퇴 시 어떤 돈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55세인 당신, 10년 후 65세 때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5세 때부터 평생 노후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필요할까요? 65세 시점의 기대 요명을 보면은 평생 노후 기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기대 요명이 19.2세입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기대 요명이 남아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23.6세입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노후 생활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한다면 남자는 한 35년, 여성은 40년까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이후에 노후 생활비 재원으로 쓰일 수 있는 자산은 어떤 것이 될까요?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국민연금이 되겠죠. 부부가 함께 가입한다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이 있겠고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라면 이것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준비한다는 연금보험 상품이 있겠고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내지는 주택으로부터의 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고 농지연금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퇴 시점까지 투자를 통해서 은퇴 자산을 확보한다면 여기로부터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로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평생 놀면서 편하게 연금 받으면서 부부가 생활하고 싶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과연 노후 생활비를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그렇다면 은퇴 이후에 필요한 노후 생활비 수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개인별로 틀리겠지만요. 기본적으로 2023년도 최저생活비 기준으로 본다면 부부 기준으로 207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3, 4분기 65세 이상 가구의 소비 지출액을 알아보니까요. 부부 기준으로 208만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소비 지출 구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3, 4분기고요. 65세 이상 가구의 월 소득 지출을 보겠습니다. 토탈 들어가는 비용은요. 27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가구원이 2.32명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소비 지출은 208만 원 정도, 그다음에 비소비 지출은 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식료품 관련된 것이 50만 원 정도 되고요. 보건, 의료비죠. 3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 숙박 25만 원, 그 다음에 교통비 20만 원 정도, 그리고 주거 강렬비 21만 원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부부 2인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24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부 기준으로 노후 생활비 중에서 적정 기본 노후 생활비를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부부 기준으로 매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그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비 지출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락문화비가 9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 숙박비가 25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교통비가 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가, 취미활동, 여행 등에 쓰인 비용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 생활비 말고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골프를 월 1회 한다. 그러면 약 7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생활비, 공연이나 연극 등 월 1회 부부가 관람한다면 2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 여행을 분기에 한 번씩 2박 3일 정도 한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요, 반기 1회, 1년에 두 번이죠. 그랬을 때 한 번당 250만 원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추가적인 비용은 매월 165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의 노후 생활비는요, 기본 생활비 부부에 24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생활비 165만 원을 합친다면 매월 405만 원 정도를 타겟으로 해서 준비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노후 생활비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는 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매월 100만 원씩 10년 납, 65세에 연금을 개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립금은요. 1억 3,503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랬을 때요. 이 적립금으로부터 평생 100세까지 최저 보증하면서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액은요. 매월 5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연금보험 상품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연금액 또한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은퇴 자산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퇴 시 노후 생활비 충당으로 가능한 주택연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3억 원일 때요. 65세 때부터 종신 정액형은요. 매월 76만 원 조달이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 5억 원일 때는요. 매월 127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주택 가격 7억 원일 때는요. 매월 178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9억 원이다. 그러면요. 229만 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문제점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요.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월복리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받을 경우에 과연 총 부담해야 되는 이자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에 적용되는 월복리 이자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픽스 금리는요, 6개월 변동이고 현재 4.29%입니다. 거기에다 가상금리 0.8%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연보증료 0.75%를 가산하면 월복리 엄청납니다. 5.89%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CD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때 3.65% 3개월 변동이고요. 가상금리 1.1% 적용하고 마찬가지로 연보증료 0.75%를 더한다면은 5.50%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금리는요, 코픽스 같은 경우에는 불과 1년 조금 지난 2021년도 12월 기준으로 2.54%에 불과했고요. 그 다음에 CD 금리는요, 전체적으로 2.70%밖에 부담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비해서 1년 겨우 지났는데 2배 이상 엄청난 월복리 부담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은 노후생활비 충당으로는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은 이자 부담액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이자 부담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3억 원일 때 매월 76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기대 연명까지 받는다. 그러면요, 24년 동안에 토탈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2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물어야 되는 이자액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2억 8,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10년 더 장수한다. 34년 동안 받는다면요. 받는 연금액은 3억 1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자액은 그 두 배가 됩니다. 7억 1,900만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가격 5억 원일 때는요, 매월 127만 6천 원을 평생 받을 수가 있지만 24년 동안 수령한다면요, 연금액은 3억 6,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물어야 되는 이자액은 배보다 배꼽이 또 큽니다. 4억 7,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장수했을 때는요, 이자 부담액은요, 폭탄처럼 다가옵니다. 34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면 5억 2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자는 그 두 배 이상이 됩니다. 거의 1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는 주택가격 7억 원일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78만 6천 원을 평생 받을 수는 있으나 기대 연명까지 24년 동안 받는다면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5억 1,4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자액은 엄청납니다. 6억 6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장수하는 경우에는요. 이자 폭탄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34년 동안 연금액은요, 7억 2,800만 원 받을 수도 있지만요, 이자액은요, 거의 10억 가까이 더 붙습니다. 16억 7,8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월복리 이자가 그 금리가 올라갔을 때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파급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택 가격이 9억 원일 때는 어떨까요? 매월 229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고요. 24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6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물어야 되는 이자액은요, 8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10년 더 장수한다 그러면 34년 동안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액은 9억 3,600만 원인데 물어야 되는 이자액은 놀라지 마십시오. 21억 5,800만 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월복리 이자를 엄청나게 부담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가져오고 급기야 주택을 잃어버리게 되는 주택연금 가입보다는요, 주택을 통한 임대 수입 등을 창출해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전세보증금을 3억에서 5억 정도를 놓았다. 그랬을 때는 주택을 평생 잃어버리지 않고 매월 100만 원 내지 167만 원 이상의
그 소득을 창출해서 노후생활비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을 못 냈을 때는요, 분기로 전세로 이주한 이후에 그 전세보증금 차액 2억 원에서 3억 원을 가지고서 노후생활비 충당을 한다면 매월 67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이상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한 농지연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은요, 주택연금하고는 판이 약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농지연금은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농지 경작 수입 및 그 다음에 농지 임대 수입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하고는 달리 노후생활비 충당 재원으로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농지연금은요, 주택연금하고는 달리 부담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같이 월복리를 쓰지만요. 그 고정금리 2%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대출 중 두 개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이율은요, 굉장히 낮습니다. 2022년도 12월 기준으로 2%도 안 되는 1.7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확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요, 추가 이율인 그 위험부담금이라고 해서 농지연금 채권액의 0.5%를 합쳐가지고 2.2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농지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 부담해야 되는 이자율은요, 주택연금하고는 달리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대출금리를 쓰는 경우에는 1.73% 플러스 0.5%, 2.2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확정금리를 쓰는 경우에는 2.5%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죠. 그렇다면 농지연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65세 기준으로 3억 원일 경우에 종신형 정액연금은 매월 113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농지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농민에 한한 것이겠지만은요, 어쨌든 간에 추가적인 노후생활비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은퇴 후 노후생활비 충당으로 대표적인 국민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연금 상품입니다. 최고의 연금 수익률을 자랑하고요. 현존하는 모든 금융상품 중에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도 최고의 장애연금을 보장해 줍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부부가 국민연금 가입 강화시켜야겠죠?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 가입을 해야 되겠고요. 64세 말까지도 임의 계속 가입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추납과 반납을 하고요. 최고보험료를 납부를 해서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부부가 가입한다 그러면요, 국민연금은 매월 300만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근로자라면요,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퇴직 후 IRP를 통해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령한 이후에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은퇴 자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노후 생활비는 국민연금으로 연금을 준비하고요. 연금보험 상품 가입 대신 퇴직연금 일시금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상품 평가 분석을 통해서 해지 등으로 투자자금 확보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투자 가용액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기타 금융상품 해지해서 그 일시금을 합치고요. 그 다음에 연금보험 가입 대신 매월 100만 원을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억 원 플러스 알파의 그 거치금하고 매월 100만 원을 투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돈으로 매년 4%씩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후에 65세 시점은요, 2억 8,010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에서요, 65세 때부터 그 인출을 5%씩 합니다. 그래서 노후생활비로 쓰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병행할 수 있는데, 이때 5%를 인출하면 매월 117만 원, 그리고 이것은요, 현재 가치로 2.5%로 할인하면 92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95세 시점에 예를 들어서 그 생을 마감한다 했을 때는요, 9,159만 원을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됐을 때는요, 그 노후생활비로 확보할 수 있는 현재 가치는 국민연금 300만 원 플러스 92만 원 합쳐갖고 392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로 투자한다고 가정한다면요, 10년 뒤에는 3억 6,421만 원을 모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생활비로 136만 원, 현재 가치로 106만 원을 조달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95세 시점에 5억 525만 원을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후생활비로 현재 가치로 국민연금 300만 원 플러스 106만 원 합쳐서 406만 원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투자를 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8% 투자 시에는요, 65세 시점에 3억 7,773만 원을 모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65세 때부터 매월 158만 원, 현재 가치로 123만 원의 노후 생활비를 쓰면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5세 되는 시점에 14억 9,029만 원을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치로 노후 생활비는요, 국민연금 300만 원 플러스 123만 원 해서 423만 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 생활비로 추가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소득이 있죠. 바로 주택 임대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연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핵심적인 자산관리 요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놀고 있는 돈, 아이들 머니하고 비효율적인 돈을 정리해서 투자를 강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을 정리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개선한다면 효과적으로 은퇴 준비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10년간 그동안의 비효율을 효율로 돌리는 작업이 필수적이겠죠. 금융상품 평가 분석과 포트폴리오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은퇴 이후에도 평생 지속적인 투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10년 안에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요, 반드시 자산에 대한 냉철한 평가하고 투자 관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희망하는 노후 생활비 목표 달성 및 부가적인 목표 있지 않습니까? 절세 및 상속 등 자산 관리에도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퇴 전 10년 동안 어떤 돈을 준비해서 노후 생활비 충당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